공후유리식과 유리함수 2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집 위에 문장이 하나 적혀있네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분수함수는 중심만 알면 정근선, 정의역, 치역 다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2가지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적인 유리식의 구조는요, 딱 2가지 구조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형태하고요,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솔직히 말하면 불량 2를 적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요런 형태의 문제.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바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경우든 요 경우든 중심의 좌표를 막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중심의 좌표에서 x좌표는 어떻게 구하나? 무조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냅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중심의 x좌표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 녀석.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중심의 x좌표예요.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그러면 여기 이건 우리 이미 배웠잖아. 여기에서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y값 d. 얘가 바로 중심의 좌표였어요. 자, 여기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요, x가 앞에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치산 선생님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풀 것을 권해드려요. 이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요 구조로 딱 만들었을 때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의 개수분의 개수예요. 즉 y좌표는 그냥 뭐라고 읽어내면 된다. 딱 보는 순간 a분의 c라고 읽어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 위에 보니까 이 중심만 알면 정근선도 구할 수 있고 정의역, 치역도 구할 수 있대요. 자, 정근선의 좌표라는 것은 중심이 있을 때 요 선과 요 선이지. 맞습니까? 요 선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x좌표지. 그러면 우린 정근선의 식? x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얘가 y좌표죠. 그러면 y는 d야.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이것이 바로 정근선의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역 구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정근선을 구했으면 내가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정의역을 구하게 되면 정의역은 바로 요 좌표만 아닌 나머지 모든 점에 전부 그림자가 그려지겠지? 그러므로 정의역, 우리 보통 정의역 x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x바. 내가 x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 정의역을 뭐만 아니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만 아닌 모든 그냥 실수 이러자. 나머지 모든 실수. 요것이 바로 정의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치역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빗을 세면 요즘 한 점에서만 빗이 안 이렇게 빗이 들어가겠지? 얘만 제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정근선의 식을 보면서 치역은 보통 선생님이 F에다가 대문자 X를 붙이는 거랬고 Y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Y는 뭐가 아니면 되겠다? D만 아닌 실수면 되겠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즉, 중심 하나 알면 우리 정근선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의역, 치역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어볼 수 있겠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혹시 모르는 거. 좀 늦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구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자, 전부 다 중심, 정근선, 정의역, 치역 다 구해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요, 칠판을 보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앞으로 함수식 나오면 얘를 보고 막바로 중심을 찍고 점근선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 21페이지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심, 점근선, 정의역, 치역까지는 모두 해결이 됐고요. 어떻게 찾는지 혹시 아세요? x의 개수를 써주는 거와 y좌표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중심을 알았어. 점근선을 그렸어.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판단해야 되죠. 1, 3, 4분면에 그려야 될까? 2, 4, 4분면에 그려야 될까? 맞습니까? 요 1, 3이냐 2, 4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21페이지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표에 차근차근 한번 식별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a, c가 되죠. 그리고 요 그래프가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고 싶으면 뭐만 보면 돼? b만 보면 되지. b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형태를요, 전부 다 요렇게 x가 그냥 x만 단독적으로 하나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전부 식변형을 해보려고 해. ax가 아닌 x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첫 번째 식에 뭔 짓을 할 거냐면요, 분모 분자를 모두 뭐로 나눈다? a로 나눌 거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이라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요, y는 a로 나눴기 때문에 x 플러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에 a분의 c 이렇게 올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t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의 부호만 판단하면 돼? a분의 c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죠. a분의 c가 0보다 큰 양수네.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제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a분의 c가 0보다 작은 음수네. 어디에 그림이 그려진다? 점근선을 그렸을 때 2, 4, 4분면에 해당되는 구간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요.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변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1, 3이냐 2, 4냐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딱 보이죠? a분의 c의 부호만 봐서 이 a분의 c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은 우리가 원래 이런 꼴로 바꾸려면은 우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분리형 2라는 스킬을 써야 되지. 그래서 분리형 2 스킬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분모에 있는 ax 플러스 b가 분자에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자에는 cx가 있어. cx. 그러므로 c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요 식에 a분의 c를 이렇게 곱해 줄 겁니다. 그랬더니 오우씨 플러스 a분의 bc라는 게 생겼네. 그만큼 빼줘야지.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똑같이 빼주시고요. 뒤에는 원래 있던 플러스 d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형은 이제 뭔 짓을 해야 돼? 분리해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a분의 c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더하기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야 라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식을 보니 우리 요거 무슨 식이라고 부릅니까? 번분수식. 분모 분자의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누구를 곱해줘야 된다? A를 곱해줘야만 하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식을 정리했더니 이제 얘 앞에 쓸게요. A의 제곱 X 플러스 AB 분의 얘는요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플러스 A분의 C 이런 식이나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내가 X만 남게 하고 싶어. 즉 A제곱을 없애고 싶어요. 뭔 짓을 해야 돼? 분모 분자를 A의 제곱으로 나누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A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Y는 X 플러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에는 A의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내가 1,3이냐 2,4냐를 보려면 원래는 요 녀석의 부호만 보면 돼.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A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지.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A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이므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지. 얘는 양수니까 우리는 뭐의 부호만 찾아내면 된다. 시작! AD-BC의 부호만 보면 됩니다. 이 AD-BC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제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AD-BC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제 2, 4,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AD-BC는 알파벳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야. 나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요런 분수함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예요? AD-BC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현혹되는 거야. 이 A, B, C, D라는 문자. 그래서 AD-BC 이 녀석의 부호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원래 저 구조에 의하면 원래 얘는 뭐가 돼야 돼? CB-AD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파벳에서 언혹돼서 AD-BC랬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어긋나죠. 그러면서 그림을 전혀 정반대 라인에 그려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는 알파벳으로 선생님이 정의를 해드렸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식의 꼴을 X가 앞에 오게 작업을 한 후에 AD-BC라는 알파벳을 보는 게 아니라 딱 요 라인으로 곱해줘야 돼. 빼기. 이걸 한 부호만 신경 쓰셔야 돼요. 뭔지 알겠지? 위치로 손바닥 이제 책상 칠 거야. 시작! 빼기. 요게 양수면 1, 3. 다시 시작! 빼기. 얘가 음수면 2, 4, 4분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위치로 기억해야 돼. 알파벳을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심 찾는 법, 점근선 찾는 법, 1, 3인지 2, 4인지 찾는 법 다 배웠어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은 뭐냐? 내가 어떤 분수함수를 이제 그리려고 중심을 찾았어. 그리고 점근선도 그렸어요. 중심도 찾고 점근선을 그렸어. 자, 딱 봤더니 1, 3이네? 근데 1, 3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그래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프가 중심으로부터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그래프가 가깝고 어떤 그래프가 멀리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바로 식의 변형 위에 보면 요런 식 보이지?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y는 x 플러스 a분의 b 분의 a분의 c 플러스 d 보이십니까? 자, 고식 변형에서요. 얘가 가깝냐 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분자에 있는 a분의 c입니다. 자, 즉 절대값 a분의 c라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이 분자에 있는 녀석이 크면 클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 가까울 것 같아?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멀어져요. 되겠습니까? 중심 몇 콤마 몇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d에서 멀어진다예요. 저 분자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식도 변형했지. 요식의 변형의 결과 분자에 살아남은 녀석은 누구야? 불러볼까? 시작! a제곱분의 ad-bc가 분자에 살아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녀석의 절대값 붙인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중심 몇 콤마 몇 불러봐. 시작!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a분의 c에서 멀어진다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가까운 요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멀리 있는 요 그래프는 y는 x분의 뭐 3이야.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만약에 가까운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다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다면 멀리 있는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 될 것이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다. 분자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 붙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요. 사실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심화도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자, 이제 심화에서 좀 어려운 수학책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나오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내가 식을 봤어. 우리의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분명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보이니까. 맞습니까? 얘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보이니까. 그런데 기존 문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문제는 이 자리에 뭐 3, 1 이런 숫자가 들어갔던 자리인데 숫자가 아닌 x가 들어가.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 그림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요. 이 녀석의 그림을 그릴 때의 핵심은 바로 뭐냐? 점근선입니다. 이 녀석의 그림을 그리는 핵심은 점근선이에요. 자, 점근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요, 점근선을 구하려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0이 필요하죠.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점근선은 이렇게 그려져. 이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값이 y는 x지? 이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또 다른 점근선은 누가 되겠다? y는 x라는 점근선이 되겠다. 옛날에는 y는 3 이런 숫자여서 평평했다면 이제 y는 x라는 기울기가 살아있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녀석의 점근선 구해볼까? x는 마이너스 2, y는 x 플러스 2라는 점근선이 이제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우선 x는 0. x는 0을 그렸더니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왔어요. 그치? 그리고 y는 x 그렸더니 45도 경사에 이런 직선이 나왔어요. 저 빨간색이 바로 점근선 되겠습니다. 얘는 1, 3이야, 2, 4야? 1, 3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그래서 1, 3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가깝다 멀어지게. 점점점 점근선에 가깝게. 이쪽에서도 가깝다가 멀어지고요. 다시 점점점 점근선에 가깝게. 바로 이런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게 발전형 그래프예요. 그럼 이 녀석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세요.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가지 그릴까요? 자,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y절편이 2이고 기울기가 1인 이와 같이 생긴 y는 x 플러스 2라는 점근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얘는 1, 3에 해당되므로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성 관련 문제예요. 대칭성 관련 문제. 자, 우리 대칭성 관련 문제 중학교 때 뭐에 관해 풀었어? 이차 함수의 대칭성에 관해서 풀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차 함수는 바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요만큼의 거리랑 이만큼의 거리랑 같아.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분수함수도 딱 보니까 대칭일 것 같이 여기에는요 3가지 대칭이 존재해요. 우선 여기에 보이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첫 번째 점대칭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1번 점 몇 콤마 몇 체대의 대칭이야? 1,2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요 또 선대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렇게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에 해당되는 바로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에 볼펜통 묻힌 다음에 이 선을 중심으로 접어서 문지르면 요 그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얘는 선대칭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는요 기울기가 몇입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무조건 몇이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한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2를 지나야 돼요. 자, 정보 2개 있으면 우리는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만들어 볼까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쓰고 얘가 1,2 1하고 2를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하려면 플러스 3 선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도 대칭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요 한쪽에 이렇게 볼펜통 묻혔다, 볼펜통 묻혔어. 그리고 요 선을 중심으로 접어서 문지르면 이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래서 와우 얘는 이렇게도 대칭인데 이때의 기울기는 무조건 100% 항상 몇이어야만 된다? 1이어야만 되고요. 1,2를 지나므로 y는 x 플러스 1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분수함수에는 3개의 대칭이 존재한다. 한 점대칭하고 선대칭 2개가 존재하는데 선대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는 기울기가 1, 하나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수함수의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개념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조건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받아 적기 하도록 할게요. 분수함수의 대칭성 문제는 중심이 핵심이다. 중심이 무조건 대칭선 위에 있다. 중심이 무조건 대칭선 위에 있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개념의 제목. 개념의 제목에 보면 분수함수의 대칭성이라는 제목 보이죠? 거기에도 땡 적어 놓습니다. 중심이 핵심이다. 중심이 무조건 대칭선 위에 있다. 이게 분수함수의 대칭성 문제의 핵심이에요. 중심이 핵심이다. 중심이 무조건 대칭선 위에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심이 대칭선 위에 있는 거 맞죠? 대칭선은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중심은 무조건 그 대칭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핵심 포인트, 개념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 개념대로 푸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다 푸신 분은 두 번째 문제도 푸셔도 돼요. 쉬우니까 15초 뒤에 같이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분수함수가 나왔네? 아, 분수함수의 대칭성에 관한 문제구나.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구해? 중심. 그 중심이 대칭선 위에 있다.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자, 중심 몇 콤마 몇입니까? 불러볼까? 마이너스 B 콤마 A지요. 얘가 어디에 있다?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다. 이게 바로 대칭성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면 식 대입하면 되지. y 자리에는 a를, x 자리에는 마이너스 b를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a 마이너스 b는 3이야. 이런 조건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얘가 바로 뭐야? 이 문제의 답이에요.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a-b의 값이 3이 돼야 된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우리요 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분수함수가 보여요. 자, 문제 보니까 이 분수함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핵심은 항상 중심이 이 대칭선 위에 있어죠? 자, 중심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A, B가 이 대칭선 위에 있다니까 식 불러보자. 시작!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B는 A 마이너스 2인데 이때 B 마이너스 A 구하래.